우리 지난 시간에 84번 하려다가 못하고 바꿨고 84. 그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84. 다 풀었어 오늘? 네. 자, 84번 보면 어느 동호회 회원 21명이 5인승, 7인승, 9인승의 차 세대에 나눠 타고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현재 5인승, 7인승, 9인승의 차에 각각 4명, 5명, 6명이 타고 있고 A와 B를 포함한 6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 6명을 차 세대에 임의로 배정할 때 A와 B가 같은 차에 배정될 확률은 P분의 Q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인승, 7인승, 9인승 차가 있어. 여기 5인승, 7인승, 9인승 차가 있고 여기에 몇 명이 타고 그러니까 이 세대에 나누어 떠나려고 하는데 현재 5인승, 9인승, 7인승, 9인승 차에 각각 여기는 4명이 타고 있고 여기는 5명이 타고 있고 여기는 6명이 타고 있대요. 그러면 각각 몇 명이 더 탈 수 있냐면 여기는 1명이 더 탈 수 있고 여기는 2명이 더 탈 수 있고 여기는 3명이 더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A와 B를 포함한 6명, 이 6명 중에 A와 B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A와 B가 같은 차에 배정될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6명을 여기다가 이 차에다가 배정하는 모든 경우 수는 몇 명이 뭐가 될 거냐면 6명 중에 1명을 뽑아갖고 여기다 태우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뽑아갖고 여기다 태우면 나머지 3명이 여기 타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A와 B가 같은 차에 탈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A와 B가 5인승 차에 탈 수는 없겠지? 5인승 차에는 이제 1명만 더 탈 수 있으니까 A와 B가 여기 탈 수는 없을 거고 그럼 A와 B가 7인승 차에 타는 경우가 있을 거야. 됐니? 그럼 A와 B가 7인승 차에 타면 나머지 4명 중에서 5인승 차에 누가 탈지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뽑아 5인승 차에 태우면 A와 B가 7인승 차에 같이 타는 경우가 될 거고 또는 A와 B가 9인승 차에 타는 경우 그럼 A와 B가 9인승 차에 타면 나머지 4명 중에서 1명은 A, B하고 같이 9인승 차에 타야 될 거고 그래서 4명 중에 1명을 뽑아갖고 9인승 차에 같이 타고 그럼 남은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 5인승 차에 태우면 나머지 2명이 7인승 차에 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 5인승 차에 태우면 나머지는 7인승 차에 타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7인승 차에 같이 타는 경우와 우리 요놈이 A와 B가 7인승 차에 타는 경우 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7인승 차에 탔으니까 나머지 4명 중에 1명을 뽑아 5인승 차에 태우면 나머지 3명은 9인승 차에 타면 되는 거니까 A와 B를 7인승 차에 태우는 경우 수가 사실이 된다는 거고 여기는 요놈은 뭐였어요? A와 B를 9인승 차에 태우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A와 B가 9인승 차에 타면 나머지 4명 중에 3명을 뽑아갖고 여기 같이 타면 되는 거고 그럼 3명이 남았을 텐데 그 3명 중에 또 1명을 뽑아 5인승 차에 태우면 나머지 2명이 7인승 차에 타면 되는 거니까 요게 A와 B를 9인승 차에 태우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저 확률 계산을 해보면 6 곱하기 10이니까 60분의 4C는 4 플러스 얘는 4 곱하기 3이니까 12 그래서 60분의 16 4로 나눠주면 15분의 4 얘가 답이 되는 거겠지. 됐죠? 그래서 이때 요게 P분의 Q일 때 C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놈이 P분의 Q일 때 CP 플러스 Q의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 154?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85번 ABCD 4명이 그림과 같은 대진표에 따라 경기를 한다. 이들은 숫자 1, 2, 3, 4가 각각 한 개씩 적힌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하나씩 꺼내어 나은 번호에 위치한다. 이때 A가 C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이 모두 3분의 2이고
B가 C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라고 하자. 이때 A와 B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진표가 이렇게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인데 각각 1차전에서 붙고 얘네들끼리 결승전을 하는 이런 대진표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A와 B가 결승에서 만나려면 1차전에서만 A와 B가 안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1차전에서는 A와 B가 안 붙어야 되니까 얘가 A, 여기다 B, 그리고 나머지 CD가 여기 오면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이것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A가 1차전에서 붙을 수 있는 팀이 B 또는 C 또는 D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1, 2, 3, 4 카드를 아무거나 골라갖고 거기 나와 있는 애들 거기 자리에 들어가서 대진표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대진표를 만들 때 A가 1차전에서 B 또는 C 또는 D와 경기를 할 확률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지. 임의로 배정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1, 2, 3, 4를 뽑아갖고 그 각각 한 개씩 적힌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그 번호에 그대로 우리 배정이 된다는 건 임의로 배정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면 A팀은 1차전에서 B팀 또는 C팀 또는 D팀과 경기를 할 확률이 똑같을 거거든. 그런데 B팀이랑 확률, 그러니까 1차전에서 B팀이랑 게임을 하면 결승전에서 못 만나잖아요. A와 B가. 그러니까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A가 1차전에서 B랑만 게임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A가 1차전에서 B팀과 경기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왜? A가 B팀과 1차전을 치를 확률도 3분의 1, C팀과 1차전을 치를 확률도 3분의 1, D팀과 1차전을 치를 확률도 3분의 1. 그런데 B팀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1차전에서 A팀과 B팀이 서로 만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되니? 그 다음에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도 이겨야겠고 B도 이겨야겠지? 그럼 결승전에서 만나는 거지. 그런데 A가 이길 확률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3분의 2라고 했지. A가 C 또는 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은 3분의 2래요. 그래서 A가 첫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3분의 2. 그 다음에 B팀 또 C 또는 D와 만날 건데 그 B팀이 1차전에서 C 또는 D의 이길 확률은 얼마라고 했어?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가 A팀과 B팀이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9분의 2 얘가 답인 거야. 답은 5번이야. 됐지? 다시 우리 요 3분의 2라는 확률이 뭐였냐 하면 얘가 A와 B가 1차전에서 만나지 않을 확률이야. 왜?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1차전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차전에서 안 만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분의 2는 A팀이 1차전에서 이길 확률이에요. 지금 A와 B팀이 1차전에서 안 만났으니까 A가 만난 팀은 C 또는 D였을 거 아니니? 근데 A가 C 또는 D 팀한테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고 주었으니까 A팀이 1차전에서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 2분의 1은 뭐였어요? 얘는 B가 1차전에서 마찬가지로 B도 1차전에서 A랑 안 만나는 거니까 C 또는 D랑 만나는 거고 C팀, 그러니까 B팀이 1차전에서 C 또는 D한테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준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주르륵 곱해주면 확률이 9분의 2가 된다. 맞죠? 별표 두 개가 아니에요. 되게 쉬운 문제야. 아마 여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기 3분의 2라는 걸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 3분의 2라는 거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임의로 우리 이 대진표를 결정한다는 말이야. 이게 1, 2, 3, 4가 각각 한 개씩 적힌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하나씩 꺼내요. 나은 번호에 위치한다는 게 이게 임의로 배정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렇죠? A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를 뽑을 확률, B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C, D가 각각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를 뽑을 확률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뽑는 거니까.
맞죠? 따라서 우리 얘가 임의로 배정된다는 뜻이니까 A가 1차전에서 B팀 또는 C팀 또는 D팀을 만날 확률이 모두 똑같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다음 86번부터는 우리 뭐냐 하면 확률의 덧셈 정리인 건데, 확률의 덧셈 정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P A 합집합 B가 우리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집합 B와 똑같다. 이게 우리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됐어? 아니면 요 A 교집합 B랑 A 합집합 B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거기 그 책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해. PA 교집합 B도 마찬가지로 PA 더하기 PB 빼기 PA 합집합 B가 된다. 이거는 뭐 합집합 요놈하고 서로 자리를 바꾼 것에 불과하니까 뭐 두 개는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전체 집합을 그리고 전체 집합인데 우리 확률에서는 전체 집합을 보통 U라고 안 써요. 우리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U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집합이 유니버설 셋 이래갖고 보통 U라고 쓰는데 우리 확률에서는 전체 집합을 유니버설 셋이라고 안 하죠. 우리 전체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확률에서는 보통 전체 집합을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랬더니 그거의 부분 집합이 우리 사건 A와 B니까 여기다가 A와 B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가 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A 빼기 A 교집합 B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껴맞추게 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껴맞추게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8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얘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자,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PA 합집합 B는 6분의 5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식으로 하는 건 다 할 줄 아니까 선생님은 자꾸 벤 다이어그램을 하는 걸 보여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조건에 보면 P A 교집합 B가 A 여집합 교집합 B가 P A 여집합 교집합 B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P A의 여집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표본 공간을 그려놓고 A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B가 있어요. 이때 PA 합집합 B가 6분의 5라는 얘기는 이놈과 이놈이 다 합쳐서 6분의 5라는 뜻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다 이거지. 내가 P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건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맞죠?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되니? 그렇다면 PA 합집합 B가 6분의 5였으니까 그 6분의 5에서 4분의 1을 빼면 여기는 이 PA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냐면 다시 한번 6분의 5 빼기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거든. 얘랑 합쳐서 6분의 5니까 요 4분의 1을 빼면 요 A가 6분의 5 빼기 4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12분의 6이 5, 2, 10 빼기 3이니까 7 이렇게 될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 PA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체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확률이 얼마가 된다? 1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면 복잡한 문제일수록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럼 87번도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PA 합집합 B가 3분의 2고요. PA 더하기 PB가 4 곱하기 PA 교집합 B래요. 이때 PA 교집합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7번도 여기 보시면 S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그런데 PA 더하기 PB가 4 곱하기 PA 교집합 B랑 똑같대. 그래서 여기 PA 교집합 B를 내가 X라고 두면 PA 더하기 PB가 되니? 우리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PA 더하기 PB는 PA 더하기 PB는 우리 요거 그러니까 전체 이거는 그냥 이걸로 풀려니까 오히려 더 귀찮네요. 이거는 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P 식으로 풀어볼게요. A 합집합 B가 우리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라고 했는데 여기 PA 교집합 B라고 원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얘가 우리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4 곱하기 PA 교집합 B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4 곱하기 PA 교집합 B 빼기 PA 교집합 B니까 우리 여름이 3 곱하기 P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 이때 PA 합집합 B는 3분의 2라고 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PA 교집합 B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9분의 2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 답이 4번이에요. 됐지? 이건 PA, PB가 따로 필요 없고 PA 교집합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맞죠? 그냥 식에다 대입하고 계산하면 끝날 문제다. 다음 88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9분의 1이고 88번도 S가 있고 여기 A와 B를 이렇게 그려서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9분의 1이래. 그럼 9분의 1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 노란색으로 빗금 친 거 여기가 9분의 1이라고 준 거고요. PB의 여집합이 18분의 7이라고 줬으니까 PB의 여집합이 18분의 7이라는 건 여기는 요 놈이 뭐가 된다는 거야? 18분의 11이 된다는 뜻이겠지. B의 여집합 전체 1에서 B를 뺀 게 18분의 7이니까 1에서 18분의 7을 빼면 B는 18분의 11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 PA 합집합 B는 얘랑 얘랑 합치면 되는 거니까 이때 PA 합집합 B는 18로 통분하면 얘가 2, 11 더하면 13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88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다 똑같으니까 조금 패스를 한번 해봅시다. 89, 90, 91, 92, 93, 94까지 패스를 할게. 이거 똑같은 거야. 됐어? 식을 그리든지 식을 쓰던지 혹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자, 95번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기호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기호로 다시 써서 하는 문제인 건데 자 95번 문제를 같이 봅시다. 우리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와 B라고 하자. A 더하기 B가 7이거나 A 더하기 B가 7이 되거나 혹은 A 곱하기 B가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됐니? 그럼 먼저 A 더하기 B가 7이 되는 경우는 A가 1이고 B가 6일 때 A가 2이고 5일 때 3이고 4일 때 4이고 3일 때 5이고 2일 때 6이고 1일 때 A 더하기 B가 7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A 곱하기 B가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A가 1일 때 B가 6이거나 A가 이거밖에 없죠. 그치? A가 1일 때는 B가 6이어야지만 얘가 6의 배수가 될 수 있을 거고 얘가 2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3 또는 4는 안 되고 3 또는 6일 때 6의 배수가 될 수 있겠지. 이걸 이런 식으로 쓸게. 그냥 2, 6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2, 그 다음에 3일 때 6, 4일 때는 6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하나 있죠. 4하고 6일 때 5도 6일 때 6일 때는 1 또는 6, 2, 6, 3, 6, 4, 6, 5, 6, 6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러면 일단 나는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모든 경우 수는 6 곱하기 6이 될 건데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셀 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6개 더하기 13개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왜? 겹치는 게 있으니까. 겹치는 건 한 번만 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걸 봤더니 어디가 겹쳐요? 여기 1하고 6, 요게 겹치는 거고 5, 8, 5, 9, 10, 11 여기 또 6하고 1 여기 겹치는 게 있네요. 그 다음에 겹치는 거 없죠? 그래서 겹치는 게 몇 개가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2개를 빼줘야 된다 이 얘기야. 겹치는 건 빼주면 된다. 따라서 얘가 36분에 여기는 19 빼기 1이니까 17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이게 배수인데 3, 4는 왜 없어요? 3, 4를 빼먹었네. 네. 여기 3, 4 빼먹었어요. 근데 3, 4 여기서 이미 한번 세갖고
어차피 빼줄 거라 답은 똑같아요. 답은 안 변하네. 이해됐죠? 미안해 빼먹었어. 사선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4,3도 빼먹었어? 미안. 그래도 답은 똑같아. 4,3도 여기서 이미 셌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1, 6, 6 이런 거 다 따로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확률 계산할 때는 비록 만약에 주사위가 다르다는 말이 없어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자, 다음 96번도 얘가 왜 별표가 하나 첨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 B, 표공간 S. 근데 A가 3분의 2이고 A가 3분의 2이고 여기 빗금친 게 3분의 2.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4분의 1. A 교집합 B가 4분의 1. 일때 우리 A 여집합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래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 그럼 A의 여집합 합집합 B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 그려보면 A의 여집합과 B를 합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 되는 거니까 1에서 여기 요 부분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우리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2에서 4분의 1을 뺀 게 이 부분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 요 파란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3분의 2. 그러니까 결국 나는 1 빼기 3분의 2 빼기 4분의 1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요놈이 12분의 3, 4, 2, 4, 8 빼기 3이니까 5 하면 답은 얼마가 돼? 15분의 7 이게 답이 되면 되겠죠? 됐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무슨 내가 어떻게 식을 만들어서 무슨 계산을 해야 될지를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됐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야. 다음 97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와 B라고 할 때 절대값 A 빼기 3 플러스 절대값 B 빼기 3이 2이거나 또는 A와 B가 똑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도 경우의 수를 세는데 겹치는 것만 빼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절대값끼리 더한 게 2가 된다?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2가 되든지 둘 다 1이 되든지 얘가 2가 되고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되니? 그럼 얘가 0인 건 A가 3일 때 여기다가 A와 B를 놓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A가 3일 때 그럼 얘가 2가 되는 건 B가 1일 때도 있을 수 있고 3이고 5일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얘가 2가 되는 건 A가 1일 때와 5일 때 절대값이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A 빼기 3이 1이 되는 건 A가 2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4일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는 건 우리 B가 2일 때와 4일 때야. 그럼 2, 2, 2, 4, 4, 2, 4, 4 요게 1일 때겠지? 다음 얘가 2이고 여기 0이 되는 건 얘랑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얘가 1 또는 5일 때 얘가 3, 3, 2 되는 거 그게 A 빼기 3이 2이고 A, B 빼기 3이 0이 되는 경우야. 그래서 절대값 A 빼기 3 더하기 절대값 B 빼기 3이 2가 되는 A, B 모든 경우의 수를 여기다 이렇게 쭈르륵 쓴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A와 B가 똑같은 거니까 A와 B가 똑같은 건 A, B 써놓고 1, 1, 2, 2, 3, 3 4, 4, 5, 5, 6, 6 6가지가 될 거고요. 그 중에 겹치는 걸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니까 이 중에서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2, 2 요게 겹치는 거고 그 다음에 4, 4 얘가 겹치는 거고 그 다음에 겹치는 거 없죠?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얘도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6분의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인데 두 개 겹쳤으니까 12개. 따라서 36분의 12니까 약분하면 3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맞죠? 주사위 두 번 던지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저렇게 다 써서 하는 거가
뭐 상관없죠. 괜히 만약에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안 세고 일일이 다 안 세고 어떻게 하면 빨리 셀 수 있을까 방법을 찾겠지만 뭐 주사위 2번 던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일일이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음 98번은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 A, B가 있다. 이때 동아리 학술 발표 대회에서 이 7개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는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단, 각 발표는 한 동아리씩만 하고 각 동아리는 1회만 발표한다. 자, 따라서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 A도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는 확률은 얼마가 될 거냐면 자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사건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라지 M이라고 하면 우리 PM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A가 P보다 뭐라고? B로 해주세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할 확률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봐. 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할 확률 얼마일 것 같아요? 720. 뭐라고? 확률 7팩토리얼이니까 7팩 근데 7팩토리얼은 7분의 1. 자 봐봐 A가 B보다 먼저 얘네들을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사건을 M이라고 하면 M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야. 왜 2분의 1이냐?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 B가 A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A가 B보다 먼저 발표할 확률과 B가 A보다 먼저 발표할 확률은 같다고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임의로 순서를 정한다고 한다면? 맞잖아. 다시 야 봐봐. 이거를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서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확률 개념을 좀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거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얘를 모든 경우의 수처럼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아까 세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니까 7팩토리얼이네. A가 B보다 앞에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7팩토리얼 나누기 6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냐면 A와 B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그 동그라미니까 무슨 얘기냐면 A와 B를 제외한 그러니까 A와 B는 둘 다 똑같이 동그라미라고 보고 나머지 놈들을 포함해서 쭉 배열을 하는 건데 동그라미 2개가 똑같다고 보고 배열을 한 이후에 앞에 동그라미에다 A를 집어넣고 뒤에 동그라미에다 B를 집어넣으면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 되니? 그래서 A와 B를 똑같은 놈으로 보고 배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도록 7개 팀을 임의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가 7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7팩토리얼 약분되고 나면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니?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 완전 고생해요. 되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게 2분의 1 다시 한번 내가 이거를 별 고민 없이 2분의 1이라고 딱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7팀이 발표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 5040까지나 되는 거야. 근데 그 5040까지 중에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B가 A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지. 어차피 둘이 발표 순서를 모르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 그 5040까지 중에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B가 A보다 먼저 발표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 두 가지 경우가 그러니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날 확률이 같다고 기대하는 게 맞겠어? 다르다고 기대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같다고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사건을 M이라고 하면 M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수학 동아리 A가 그러니까 이거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또는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 두 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사건. 되니? 그래서 A와 B 사이에 우리 몇 팀? 과학 두 팀이 있는 사건을 우리 N이라고 하면 PN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뭐 별 수 없죠. 거기다 두 팀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래서 7팩토리얼 분의 A와 B를 제외한 나머지 5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5팀 중에서 두 팀을 골라 A와 B에다 줄을 세우는 거야. OP. 되니? 그 다음에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 2패. 그럼 그 4팀을 한 덩어리로 보면 나머지 몇 팀이 남아요? 3팀이 남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5팀 중에 2팀을 골라서 집어넣었으니까 과학 동아리 3팀이 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지. A와 B를 포함해 과학 동아리 2팀은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럼 몇 팀이 생기는 거겠어? 4팀이 생기는 거잖아요. 걔를 임의로 보니까 다시 A와 여기 과학 동아리 B. 그럼 과학 동아리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남았을 테니까 얘를 하나의 팀으로 생각하면 총 하나, 둘, 셋, 4팀이 남는 거고. 그 3팩 나누기 3팩 하면 안 돼요? 왜? 얘는 달라. 뭐가 달라요? 과학 동아리가 다르다고. 과학 동아리 5개가 있는데 과학 동아리 5개가 똑같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봐라. 얘를 4팩 나누기 3팩으로 계산을 해버릴 거면 밑에 7팩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였었잖아. 그치? 네. 똑같은 게 없다라고 해. 다 다른 놈으로 보라고 했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7팩 4팩이니까 여기 이제 남은 것만 써보면 얘가 7, 6, 5분의 5P는 5 곱하기 4 여기 뒤에는 2팩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5 지워지고 2 요거 약분의 3 하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 21분의 4. 얘가 우리 두 수학 동아리 사이에 과학 동아리가 발표하는 경우의 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나는 P, M 합집합 N의 우리 M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N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지금 구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그럼 얘는 PM 더하기 PN에다가 빼기 PM 교집합 N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N이 우리 N 계산할 때 보면 여기 2팩이 A와 B가 자리를 바꾸는 거였었잖아. 그런데 M이라는 사건과 N이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얘가 자리를 바꾸는 것만 빠지면 되는 거겠지. 맞아요? 우리 수학팀과 수학팀 사이에 과학팀 두 팀이 오는 거 똑같고 배열을 하는 것도 똑같은데 A와 B가 그러니까 M이라는 사건과 N이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A와 B가 자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A가 앞에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 확률의 딱 절반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PM은 2분의 1 플러스 PN은 21분의 4 빼기 PA 교집합 B는 21분의 2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 플러스 21분의 2가 되는 거고 42로 통분하면 21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42분의 23 21 더하기 4. 통분했는데 이거 안 바꿨어? 미안해. 그럼 답은 25, 42분의 25,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쌤, 네? 쌤 뭐 드셨어요? 생일. 생일날에 집에 갔더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집에 있더라고. 뭐예요? 회. 보쌈? 맛있겠다. 우와. 이건 족발이야, 보쌈이야. 보쌈. 물에 담근 고기. 최애 고기예요. 회. 삼겹살을 별로 안 좋아해. 왜요? 불에 구운 고기 별로 안 저 좋아해. 어제 먹었는데. 물에 담근 걸 더 좋아해. 자, 다음 99번. 네. 여학생 4명과 남학생 2명이 어느 요양시설에서 6명 모두가 하루에 한 명씩 6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 6명의 학생이 봉사활동 순번을 임의로 정할 때 첫째 날 또는 여섯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되니? 그럼 얘는 첫째 날 또는 여섯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첫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할 확률 더하기
여섯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확률 빼기 첫째 날과 둘째 날, 아니 여섯째 날에 모두 다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남학생이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둘이 모두 다 여학생인 걸 전체에서 빼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99번은 1 마이너스 전체에서 첫째 날과 여섯째 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모두 여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면 6팩토리얼 분의 6명이 모두 다 정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 분의 여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갖고 맨 앞과 맨 뒤에 배열을 하고 나머지 4명은 그 사이에다 그냥 주르륵 배열을 하면 맞죠? 이러면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는 아니 여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의 수 확률이 되는 거고요. 그걸 전체 1에서 빼주면 얘는 첫째 날 또는 여섯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30분의 6, 그럼 5분의 1, 그럼 5분의 4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틀렸는데? 4p죠 위아래 5분의 3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됐니? 4p가 12잖아. 그럼 6, 30분의 12 그러면 5분의 2 맞죠? 그럼 1에서 5분의 1을 뺐으니까 확률은 5분의 3 저놈이 답이 되는 거다. 자 다음 100번도 어느 학급은 3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학급의 모든 학생 중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22명이고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은 17명이다. 국사와 세계사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4명이다. 이 국사와 세계사를 모두 선택하였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느 학급 35명인 학급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이 있고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몇 명인 거고 22명인 거고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은 몇 명이래요? 17명이래요. 그런데 둘 다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몇 명이래? 그럼 얘랑 합쳐서 몇 명이 되어야 돼? 4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 아니 31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 국사와 세계를 합해서 31명이 되는 거니까 일단 더하면 얼마가 돼? 39명? 그럼 31명이 되려면 몇 명이 겹치면 돼? 8명이 겹치면 되겠지? 따라서 국사와 세계사를 모두 선택할 학생의 확률은 35명 중에 8명이니까 확률은 35분의 8 이렇게 푸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좀 빨랐어요. 조금 빨랐어? 다시 이거 1학년 때 많이 했던 건데 우리 집합으로 보는 거야. 어느 반이 총 35명이래. 근데 그 중에 국사를 선택한 학생이 22명이고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이 17명이래. 그리고 둘 다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4명이래. 이때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국사와 세계사를 모두 선택할 학생의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저걸 다 더하면 그렇지. 43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35고 4명 빼면 얘랑 합쳐서 31명이 돼야 되는데 합치면 22명, 17명을 합하면 39명이니까 31명이 되려면 몇 명이 겹치면 돼? 8명이 겹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5명 중에 8명이니까 확률은 35분의 8 이랬던 시절이 있어. 한국사가 선택 과목이던 시절도 있어. 네. 옛날 옛적의 얘기인데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한국사가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사가 선택 과목이면 안 되지 않냐? 라는 반성에 의해서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 거죠. 대신 여러분들 한국사는 큰 부담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근데 모르면 그냥. 왜? 내 제자들 중에 선생님 제자들 중에 서울대 간 놈 중에 한국사 3등급인 놈도 있었는데. 근데 어차피 4등급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부담 없잖아. 그거를 못 넘는 거야? 아니 근데 저 한국사 기억이 안 나요. 공부 좀만 해. 뭐 한 달만 하면 되지 않냐? 네. 그 EBS 강의도 좋지만 쌤도 한국사 보셨어요? 나 한국사 능력 검정처 1급인데요. 오 마이 갓. 왜? 개쩌네. 지금은 나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야. 선생님이 그거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본 게 한 15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거 왜 보신 거예요? 왜 봤냐고요? 그냥 그 예전에 한번 그런 유행이 분 적 있었어. 뭐 이렇게 자격증 이리저리 따는 거. 진짜요? 선생님 자격증 갖고 있는 거 완전 많거든. 뭔데요? 뭐라고? 갖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네. 자동차 정비 기사.
자동차 검사 기사, 의아해요. 그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헐. 어제는 수학 시간 안돼도 되게 잘 사주시고 좀 약간 기술 쪽에 뭐 하는 아니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그럼 우와. 뭘 따겠어? 근데 왜 수학 선생님이세요? 이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봤는데 그나마 이게 제일 재밌어. 아 진짜요? 자동차 고치는 거 잘 어울리시네. 그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우와. 야 됐고요. 봐. 101번. 주머니에 1이 적힌 공이 1개, 그 다음에 2가 적힌 흰 공이 1개, 그 다음에 1이 적힌 검은 공이 1개, 2가 적힌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대요. 거기 그림처럼 들어있는 거야.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에서 꺼낸 3개의 공 중 흰 공이 1개이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때 P, A 합집합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됐죠?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은 뭔 사건이냐면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이야.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2개,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우리 A라고 하재. 그러면 내가 여기 흰 공을 이거라고 하고 검은 공을 빨간색으로 하면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나오는 사건은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면, 자, 흰 공 1개를 뽑는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흰 공 1개를, 흰 공은 지금 2개가 있잖아. 됐니? 그럼 흰 공 1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은 4개가 있으니까. 맞아요? 검은 공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돼? 6가지, 4C, 6가지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흰 공 1개, 검은 공 2개를 뽑는 모든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12가지가 되는 거야. 이거 2개를 곱하는 거니까. 얘도 뽑고 얘도 뽑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1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뭐였냐면 우리 3개를 꺼내는데 그 세 수의 곱이 8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거기 2가 적힌 공이 총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그럼 난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우리 곱이 8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꺼낸 세 수의 곱이 꺼낸 세 공에 적힌 수의 곱이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야 돼? 겹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됐니? 그래서 A 교집합 B를 생각하는 거지. 그럼 A 교집합 B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가 나오는데 흰 공 하나는 뭐가 나오는 거고 2가 적힌 공이 나오는 거고, 검은 공 2개는 검은 공 2개도 2가 적힌 공이 나와야 되는데 검은 공 중에 2가 적힌 공은 3개니까 됐니? 나머지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 A와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됐니?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지. 따라서 나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총 몇 개의 공문이 지금 2, 4, 6개.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A 사건이 일어나 12 또는 B 사건이 일어나 4. 근데 동시에 일어나면 3이니까 이게 내가 구하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3, 29분에 16 빼기 3이니까 13. 답은 3번.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됐어? 이거 다 똑같은 거야. 다음,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인 경우야. 그럼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 얘기예요. A 교집합 B,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경우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말로 102번처럼 배반 사건이라고 줄 수 있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102번도 선생님이면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S를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따로따로 그리면 되는 거야. 따라서 A 합집합 B가 3분의 1이고 PA의 여집합이 PA 더하기 2분의 1이래. 야,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니? PA의 여집합이 PA 더하기 2분의 1이래. 그럼 얘는 1-PA가 되는 거니까 얘가 PA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넘겨서 나눠주면 결국 PA가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 그 다음에 그때 P, B의 값 A 합집합 B는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되면 되는 거겠죠? P, B는? 맞죠? 합쳐서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배반사건이면 겹치는 게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얘가 12분의 1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12분의 1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시 여기 PA의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PA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건 간단한 방정식을 풀어서 PA가 4분의 1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103, 104, 105, 106, 107 여긴 단순 계산이니까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쭉 넘어갈 테니까 넘어가시고 115번 한번 봅시다. 잠깐 쉴까요? 왜? 1분 남았는데. 시끄러. 생일 조용히 하실 거야. 115번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한 세 개의 수의 곱을 A, 선택되지 않은 네 개의 수의 곱을 B라고 할 때 A와 B가 모두 짝수인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되니? 그러면 A와 B가 모두 짝수인 경우에 우리 이 사건은 뭐가 되냐면 한쪽이 양쪽이 모두 다 홀수일 수는 없고 한쪽이 홀수가 되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7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홀수가 한쪽으로 몰리면 되는 거거든. 그럼 1, 3, 5, 7 중에 홀수가 몇 개니? 4개. 4개지. 되니? 그러면 그 4개 중에 3개를 뽑거나 혹은 4개 중에 4개를 다 뽑으면 양쪽이 모두 홀수가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맞죠? 4개 중에 3개를 뽑으면 그 3개의 곱이 홀수가 될 거고 4개 중에 4개를 뽑으면 그쪽도 홀수가 또 될 수 있는 거잖아. 되니? 그래서 3개인 덩어리가 홀수가 되는 경우와 4개인 덩어리가 홀수가 되는 경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1 마이너스 35분의 이게 얼마니? 5 그럼 확률 7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5번 쉬었다가 뒤에 거 이어서 할게요.